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건설 현장 분과 지표 설명. 국토안전관리원회 공공기관안전평가실 정민교 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건설 현장 분야 심사 대상 기관 소통 협업 채널 안전 똑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에 대한 개요 설명과 두 번째로 전년도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 저희 이제 안전 수준에서 건설 현장 분야, 그러니까 국토안전관리원이 담당하고 있는 이 건설기술 진흥 분야 심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각 지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에 대해서 향후 일정을 소개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개요입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는 이제 2018년 12월에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고의 발단으로 이제 공공기관의 종합 안전관리 능력을 진단하고 전사적으로 안전경영 체계 구축을 통해서 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기 위해서 심사제도로 이제 기획조정을 주관하에 이제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6월에 시범 심사를 시작으로 21년도에 최초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운영 근거 및 관련 법령입니다. 해당 내용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 방법입니다. 등급제는 총 1000점 만점에서 이제 고용노동부 평가인 안전활동 수준 평가에 대해서 기관의 이제 안전 경영을 평가하는 안전 역량 300점과 그에 따라서 안전 수준 400점, 작업장 분야와 건설 현장 분야, 시설물 분야, 연구시설 분야 각 분야에 대해서 각각 이제 400점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점수를 산정하고 있고요. 그 중에 국토안전관리원은 이제 건설 현장 분야 중에서 저희 건설기술 진흥 분야에 해당하는 그리고 시설물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에서 안전경영 책임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단이 심사를 하고 그리고 기관에서 이제 사망 사고에 대한 이제 감소 성과 노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0점 만점을 통해서 평가 점수가 900점 이상이면 1등급, 800점 이상이면 2등급, 700점 이상이면 3등급, 600점 이상이면 4등급, 600점 미만이면 5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 건설 현장 분야, 저희 안전 수준에서 건설기술 진흥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은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단 구성입니다. 이제 기재부 제2차관 심사단을 역임하시고 이제 관계 부처의 단연질 위원 그리고 위촉지 위원으로 민간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 지원 기관으로서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가연구 안전관리본부가 안전관리 등급제에 대해서 심사 지원 기관으로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두 번째로 전년도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 결과입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2등급, 3등급이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안전 수준에서 국토안전 관련에 담당하고 있는 이 건설기술 진흥 분야에 대한 세부적으로 이 개별 평가, 저희 국토부 평가가 있거든요. 이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와 이 연계 사항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등급제 이제 안전 수준에서 5번, 6번에 해당하는 지표이고요. 이제 총 400점 만점 중에서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은 200점, 그러니까 이제 비중은 50%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건설 현장 분야 심사 지표 이제 5번, 6번 중에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건설 안전 환경 조성에서 5-1번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 절차 운영 수준입니다. 해당 지표는 이제 각 공공기관에서 이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규정, 이런 업무 절차들을 잘 수립하고 계시고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이제 규정 수립 사항에 대해서 구성원 간의 공유를 하고 계시는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출 자료로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기존과 변경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점은, 기존에는 22년도 등급제에서는 이제 건설안전관리 규정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서 활용 실적을 별도로 제출을 받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에서 각각의 건설안전 방침을 수립하고 계시고, 그 방침 수립 자료와 이 매뉴얼, 건설 안전에 대해서 매뉴얼 하고 계신 그런 이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 건설안전관리 규정이라고 해서 기관에서 각 이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번은 이제 구성원 공유 실적이라고 해서 이제 규정을 이렇게 개정을 하셨거나 제정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부 구성원에게 게시판을 통하든지 인터넷을 통하든지 그런 공유했던 실적들을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5-2번 건설안전 총괄관리 부서 운영과 위상 및 권한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각 기관에서 이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총괄관리 부서를 전담으로 이제 운영하고 계시고, 그 전담 부서가 이제 위상과 권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즉 이제 이 조직을 통해서 기관장 직속 부서라든지 부기관장 직속 부서로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출 자료로서 이렇게 건설안전 업무 수행이 명시된 조직 운영 내규, 그리고 총괄관리부서, 이 전담 부서가 이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공식 자료, 업무 분장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제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부서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직제 규정 상의 조직도가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직제 규정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3번 지표가 있습니다. 이 5-3번 지표는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이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건진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계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적정하게 이제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공기 산정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국토부 고시 공공기관 산정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제 언더라인으로 보시면 이 부분은 저희 등급제에서 좀 별도적으로 요청드리는 제출 자료입니다. 이제 수준평가 같은 경우는 지정 건설 현장에 대해서 공사기간 산정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등급제 제출, 그러니까 등급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관에서 수립한 공사기간 산정 매뉴얼이라든지 기준들을 제출을 별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지정 건설 현장에 모두 적용한 실적이라고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저희가 좀 마킹을 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 저희가 이제 건설공사 개별평가라고 해서 국토부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이제 그 지정 현장을 다 통보해 드렸어요. 그 지정 현장에 대한 이제 공사기간 산정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각 항목별로 이렇게 마킹을 해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꼭 저희가 지정했던 현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 개를 현장에 지정해드렸으면 그 한 개 현장, 두 개를 지정했으면 두 개 현장 모두 다 제출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비를 별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최초에 계상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안전관리비 계상 내역과 낙찰률을 미적용하고 이렇게 다 몇 % 다 적용해서 드렸는지 그런 근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근거 자료라고 하면 이제 원가 계산서, 그리고 이제 도급 내역서, 이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 안전관리비를 계상했는지, 미적용을 해서 낙찰률을 미적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계산했으면 그 이후에 이제 발주청에서 안전관리비를 적정 사용 관리하고 있는 수준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진법 안전관리비 사용 현황 보고 등 발주청에서 이 안전관리비를 좀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 자료들을 증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이 건설공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지정 현장에 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5-4번, 이거는 이제 법적 기준 이상의 건설안전 전담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 이 지표는 어떤 말이냐면, 이제 저희 건설 엔지니어 대가 기준에 따라서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안전 분야에 대한 건설 엔지니어링을 전담자로 이제 기준에 맞춰서 기준 이상으로 다 모든 현장에 대해서 배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렇게 제출 자료를 보시면 건설 현장 전담 인력을 위해 추가 배치했던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그에 따라 또 언더라인으로 좀 저희가 강조해 드리는 부분은
이제 개별 평가에서는 이렇게 이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등급제에 연계되다 보니까 이런 이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규정을 수립하시고 그런 뭐 규정을 됐든 뭐 기준이 됐든 그런 기준 사항들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5-5번) 이제 건설사고 후속조치 이행 및 공유입니다. 해당 지표는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이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발주청에서 건설사고 조사를 실시하시고 그런 개요사항에 대해서 CSI에다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출 사항으로 보시면 이제 건설사고가 해당 현장 저희가 지정했던 현장에 건설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건설사고를 했었던 발주청에서 조사하셨던 조사 보고서 그리고 관련 내부 업무 그런 기준도 있으실 거잖아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고 조사를 하시고 뭐 조치를 하시고 그런 관련 내부 기준, 그러니까 규정 같은 규정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 구성원 공유 실적이라고 해서 이것도 좀 도요청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고 조사하시고 사고 조사 보고서가 나오시잖아요. 그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내부 구성 간에 뭐 게시판을 통해 하셨든지 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고 조사 사례를 좀 교육을 하셨다든지 그런 이제 내부 구성원 공유 실적을 추가로 좀 증빙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언더라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등급제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항이니까 꼭 이제 그 개별 평가에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이 자료 사항에 대해서는 꼭 추가로 더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까 또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 당구장을 보시면 이제 심사 지원 기간,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통보했던 현장에 대해서 이 사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저희가 정해드렸는데 그 현장에서 착공일로부터 심사자료 제출일 쉽게 생각하시면 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했던 사고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건설 사고가 발생했다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이제 사고 발생 여부로 범위를 이제 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현장이 이제 지정 건설했던 현장이 무사고일 수도 있으신데요. 그 무사고에 대한 증빙을 별도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산재 요양 승인 반려 요청서를 고용복지공단에 요청하면 이렇게 여부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해 주시면 저희는 이 항목에 이제 이 건설사고 조사에 대해서 뭐 조치했던 실적에 대해서는 결칙으로 저희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5번 지표에서 마지막 지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공사 건설안전 책무평가 및 활용이라고 해서 이제 발주청에서 이제 이 발주하고 계신 이 건설 현장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서 시공사 대상으로 발주청이 좀 시공사가 이 건설 안전 업무 뭐 예를 들어 법적인 이행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뭐 교육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평가 항목을 좀 구성해서 이 시공사 대상으로 좀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통해서 좀 시공사에게 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보상 방안을 좀 마련해서 좀 안전관리를 좀 자발적으로 좀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지표인데 이것도 제출 자료로 보시면 시공자의 건설 안전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실적들 그리고 이제 평가 결과에 따른 이제 보상 실적을 이제 증빙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언더라인으로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은 저희 등급제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제 이 시공사 책무 평가를 실시하신 운영 규정을 별도로 저희 쪽에 좀 추가적으로 증빙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당구장으로 저희가 또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 평가 체계가 좀 체계적으로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실시하고 계신지 저희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년간 실적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말씀드리면 22년도 평가했던 실적 그리고 24년도에도 평가했던 실적을 이렇게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 말씀드리면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 엔지니어링 시공 평가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6번) 안전시공 작동 수준을 이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이제 설계 안전성 검토를 잘 적절하게 이행하셨나 그 항목인데요. 이제 건지법에 따라서 이제 이 DFS를 실시하셨으면 그 해당 현장에 대한 이제 DFS 검토 보고서 그리고 이 검토 보고서를 이제 검토 결과를 CSI에다 제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CSI 제출해 주신 제출 확인증을 추가적으로 증빙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해당 항목은 좀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설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르면 이제 이
DFS 검토 결과를 이제 착공 전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항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인증을 받기 때문에 꼭 확인증도 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6-2 건설 현장 주변 현장 정보 취득 및 제공 및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실시입니다. 여기서 일부 변경이라고 저희가 강조드렸던 부분은 이제 22년도 등급제에서 넘어오면서 23년도 실시하면서 좀 개선됐던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변경으로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원래 지금 짚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공사 현장의 재반 정보, 지반, 지하 매설물, 지반 조사 보고서가 될 수 있겠죠. 그 지반 조사 보고서를 실시하셨고 발주청에서 이거를 이제 제공하셨는지 제공하셨는지 실적을 증빙해 주시면 되는데, 이와 별도로 저희가 이 재반 정보를 이제 제공에 대한 자체적인 건설 안전 관리 규정에 그런 부분을 명시하셨는지, 그런 내부 업무 기준 또는 표준 가업 지시서 가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별도로 증빙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지하 안전 영향 평가라고 해서 지하 안전 관리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셨으면 그 해당 현장에 해당이 되시면 이렇게 검토 시행 실적을 추가로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6-3번 가설 구조물 안전 설계 실시라고 해서 이제 건설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이제 발주기에서 그 가설 설계 도서랑 이제 가설 구조물을 포함한 구조 검토서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심의를 하시잖아요. 설계 심의를 하실 때 이 가설 구조물에 대한 구조 검토에 대해서 설계 심의 하실 때 별도로 하셨는지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빙 제출 자료 사항으로서 이렇게 이 건지법 제48조에 따른 이제 이 가설 구조물 구조 검토랑 설계 도서에 대해서 기술 심의하셨던 그런 발주청 검토 실적을 추가적으로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번 법정 건설안전 점검 수행 기간 지정을 위한 평가 체계 구축, 운영, 그리고 이제 이런 법정 건설안전 점검에 대한 이행을 관리를 하고 계신 수준을 심사하고 있는 항목인데요. 이제 건지법에 따른 이제 법정 건설안전 점검이라 하면 이제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 점검 이런 점검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를 이제 시공사가 수행하시는데, 이걸 수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받고 있는 발주청에서 확인하고 계시는 이런 실적들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번에서 언더라인을 표시하셨던 부분은 이제 저희 등급제에서 추가적으로 요청드린 사항인데, 이런 발주청에서 이런 법정 건설하는 점검에 대해서 이행 관리하고 한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인 발주청 내부 업무 기준을 수립하고 계시고, 그 규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은 이제 건지법에 따라서 이렇게 법정 건설안전점검 수행 기간 지정을 발주청에서 직접 이제 평가하시고 지정하시잖아요. 그 항목에 대해서 이제 실적들을 증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전점검 수행 기간 세부 평가 기준 및 지정 문서, 네 번째로 이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 기간을 용역 수행 중에서 발주청에서 좀 중간 평가를 실시하셨던 실적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부 변경으로 이렇게 작성해 드렸던 부분은 제가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오면서 좀 이제 편람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원래 기존의 22년도 등급제에서는 1번과 2번만 바라보던 사항을 이제 23년도가 넘어오면서 3번, 4번으로까지 확대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번) 자발적 안전점검 실시 및 공유인데요. 이거는 이제 발주청에서 안전전담 부서가 되실 수도 있고 공사 감독관이 되실 수도 있고, 결국 발주청 내부 직원이 이 건설 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하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제출 자료를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발주기간 주간 하에 이 안전점검, 이 건설 현장의 안전점검을 수행했던 내부 업무 기준, 이거는 이제 저희 등급제에서 별도로 제출해 주신 부분인데, 이 현장, 그러니까 안전점검에 대해서 실시하고 계셨고, 이거를 당연히 실시하셨으면 당연히 조치 개선 사항이 나오시잖아요. 그거를 시공사에 요청하실 수도 있고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조치 개선 실적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 모든 이 조치 실적들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이 안전점검 별도로 이렇게 안드라인 해드렸던 부분은 이제 등급제에 또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사내 공유 실적까지도 증빙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내 공유 실적이라고 하면 이제 이 건설안전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아니면 뭐 조치 결과에 대해서 뭐 현행화 될 수도 있고, 그런 점검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뭐 다양한 방법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뭐 게시판 공유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공유했던 실적을 증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또 말씀드리면, 이 건설공사 참여자 수준평가 지정 현장에 대해서 모두 중요한 실적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 개별평가, 지금 수준평가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현장에 대해서 아무거나 하나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등급제 항목에 제출해 주실 때는 꼭 이 현장에 대한 실적으로 증빙해 주셔야 됩니다. (6-6번) 이제 건설 현장 작업 허가제라 해서 말 그대로 PTW입니다. 이제 이 발주청에서 이 위험 공정에 대한 이제 작업 허가제를 운영하고 계신지 그걸 물어보는 항목인데, 여기서도 이제 언더라인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PTW를 하기 위한 관련 근거들을 수립하고 계신 사항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 지정 현장에 대해서 PTW를 운영했던 실적도로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6-7) 이제 건설기계 반입 허가 실시입니다. 저희 지표는 이제 위험 건설 기계라 해서 저희가 이제 항타 항발기라든지 타워 크레인 이런 건설기계 4가지 정도 저희가 지정해 드렸는데, 이 건설기계가 현장 반입하기 전에 이제 공사 감독관이라든지 뭐 전담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승인은 반입 허가를 하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제출 자료로서는 이제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 및 이제 반입 허가 관련 보고 등을 이제 그러니까 발주청에서 이렇게 위험 건설기계가 현장 반입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으로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규정은 별도로 제출 안 하셔도 되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언더라인으로 좀 규정을 요청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이 규정들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6-8번) 이제 건설 현장 주변 안전 확보 노력인데요. 이제 이 건설 현장 주변이라 하면 이제 거의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결국 대국민 안전에 대해서 저희 중점적으로 이 발주청에서 관리하고 계신 실적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건설 현장 주변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에 대해서 이제 발주청에서 관련 내부 업무 기준을 수립하고 계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시하고 계신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따 제출 자료 사항으로서 이렇게 건설 현장 주변 공중의 안전조치라고 하면 발주청에서 직접적으로 뭐 전담 부서가 나오시든 공사감독가 나오셔서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하셨던 실적이 되실 수도 있고, 거기는 이제 지시 이행을 시킬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지시 이행서 그런 실적들을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 내부 업무 기준도 이렇게 저희에게 별도로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사용 실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지시를 하셨거나 실적하셨으면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시잖아요. 그 내역을 한번 보기 위해서 요구드리는 사항입니다. 6-9번은 이제 6-9번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 5-1부터 6-8번 지표까지는 여기 다 당구장 제일 위에 보시면 이 개별평가라고 해서 이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린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다 써드렸어요. 이렇게 5-1번부터 6-8번까지는 이 모든 증빙 자료를 CSI 저희 이제 같은 일자에 저희 1월 2일이랑 21일 사이로 이렇게 저희 자료 제공 드릴 텐데, CSI에다가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저희가 뭐 저희 쪽에 증빙 자료를 해주실 건 아니고, CSI에다가 저희가 이제 시스템 상에서 거기 업로드를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거기다가 6-8번까지는 다 증빙 자료를 올려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표는 제가 6-9번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6-9번은 저희 쪽에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린 사항이라서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당구장으로 개별평가 외에 별도 자료 제출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등급제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공문으로 통해 제출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번은 건설 현장 사고 저감을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이라고 해서 타 심사 지표에서 제출하지 않은 안전관리를 실적에 대해서 기관의 추가적인 사고 저감 노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BP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타 심사 지표라고 하면 5-1번부터 6-8번까지 제출했던 실적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하고 계신 실적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는 사항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1번과 2번, 3번, 1번 건설 근로자 참여 중심의 안전관리 적극 사례, 2번 협력사, 건설 현장 원하수급 업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협력사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셨던 적극 사례. 세 번째로 안전 취약 분야를 이제 위해서 중점적으로 안전관리 하셨던 적극 사례. 이렇게 세 가지를 총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안전 취약 분야라고 하면 건설 기계, 가설 공사, 소규모 건설 현장, 이렇게 저희가 분야를 정해 드렸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셔서 이 3번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제 공공기관 담당자분들께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공문으로 이제 각 1번 지표에 3개씩 내주시고 2번 지표에 3개씩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제 다 자료 제출을 좀 검토해서 다시 요청드리고 있거든요. 1번에 1개, 2번에 1개, 3번에 1개씩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내용은 이제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제 심사 편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신고 대비표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넣어드렸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5-1번에서 아까 일부 변경이라든지 그런 강조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5번 이제 건설현장 환경 조성에서 1번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 절차 운영이 이제 기존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 절차라고 해서 안전관리 규정과 그 규정에 근거한 활용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됐었는데, 올해 5-1번의 변경 사항은 이제 이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저희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 개별 평가와 맞춰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방침과 규정, 매뉴얼, 그리고 이제 구성원 공유 수준, 이렇게 저희가 변경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번도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건설 현장 주변 현장 정보 취득 및 제공이라고 해서 결국 집안 조사 보고서를 실시하셨는지, 그에 따라 집안 조사를 하기 위한 내부 관련 기준이 운영하고 계신지를 22년도에 심사를 했다면, 23년도 등급제에서는 이제 지하안전 영역 평가라고 해서 지하안전 특별법에 따른 이런 지하안전 영역 평가를 실시하고 계신지 실시 여부를 추가적으로 이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법적 건설안전 점검 이행 확인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수행 기간 지정을 위한 평가체 구축 운영을 하고 계신지 이 제출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 편란이 변경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항목이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 건설 현장 분야 심사 지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5-1번부터 6-8번까지는 CSI에다가 제출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운데 표를 보시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연계 항목이라고 해서 어느 항목에 저희 이 제출 자료들을 넣으면 되는지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5-1번에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A-1에다가 이제 수준평가, 개별평가를 수거하실 때, 제출하실 때 이렇게 제출 자료들을 이렇게 좀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 항목별로 그 항목에 맞춰서 이렇게 제출 자료를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지표는 파란색 글씨로 등급제 별도 제출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또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당부장에 보시면 24년도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자료 제출 유의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24년도 참여자 수준평가 자료 제출 시, 그러니까 여기 CSI 자료 제출하실 때 꼭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더라인으로 설명드렸던 관련 규정이라든지 구성원 내부 공유 실적들, 그 실적들에 대해서 꼭 증빙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 등급제에서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꼭 유념하셔서 CSI 제출해 주실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강조드렸던 부분, 규정과 공유 실적들, 그 부분들을 꼭 챙겨서 각 항목별로 좀 증빙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별도 제출 자료라고 해서 제가 공문을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PPT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제가 1월 2일자에 각 공공기관들에게 이렇게 이 별도 이 답지 공문가치를 보시면 저희가 자료 제출 요청을 드릴 거예요. 여기 첨부문서를 보시면 6-9번 건설 현장 사고 저감의 자발적인 노력 폴더링을 해드렸잖아요. 이 폴더에는 아까 6-9번에 대한 자료들, 그 자료들을 1번, 2번, 3번 각각 대표건 한 건씩 해서
저 폴더에 넣어서 회신을 주시면 되고, 이와 별도로 하나 더 있는 게 저기 부침 3-1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재 심사지표별 자료 제출 양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한글 파일로 5번 건설안전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제출 자료를 단락한 설명을 기입하라는, 진짜 저희가 이제 하고 3페이지 이내씩 5번과 6번에 각각 최대 3페이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이 5-1번부터 6-9번 모든 항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기입 요청 드리고자 저희가 별도 요청 드린 사항인데, 이 제출 자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단에게 제공드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각 기관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 어떤 업무를 통해 예를 들어 건설안전관리 규정에서 재배조에 따라서 우리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기입을 해주시고 이렇게 여기 회신해 주시면 저희는 그거를 심사단 위원분들께 제공해서 참고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5-1번부터 6-8번은 CSI 제출, 6-9번 증빙 자료는 저희 공문 제출, 여기 회신 공문 주시면 되고, 이 5-1번부터 6-9번은 이 자료 제출 사용물을 간단하게 기입하셔서 저희 쪽에 6-9번 증빙 자료 하실 때 같이 저희 쪽 공문으로 회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공기안전관리등급제 23년도 향후 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에 저희 CSI에다가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드릴 거고, 또 1월 2일에 방금 아까 공문을 저희가 발송해 드릴 예정인데, 이제 1월 21일까지 CSI랑 공문을 저희 쪽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에 따라 2월 20일부터 4주 이렇게 일정은 변동될 수도 있지만 이 안전관리 등급제 현장 검증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3월 2주차에 개별평가 사전 의견 수렴회를 해서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저희 CSI에 제출해 주셨던 그 자료에 대해서 적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 공공기관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각 항목별로 이 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적정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릴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3월 3주차로는 그대로 이제 안전관리 등급제 잠정 결과라고 해서 전체 선점 안전 그 안전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기재부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저희는 그 전에 한번 저희 개별 평가에 대해서 좀 적정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제공해 드리고 중간 결과 제공해 드리고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제 밑에 보시면 사전 의견 수렴 실시함에 따라서 3월 3주차에 진행하는 이 안전 수준의 분야에 대해서 별도 이의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일단은 이제 건설안전 분야 대상 기관과의 소통 협업에 대한 세션인데요. Q&A 간단 Q&A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